디딤돌 대출 한도도 이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5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 이가 기존에 대출 받으려면 나온 한도가 3억 5천이었는데 지금은 4,800만 원이 줄어든 3억 200만 원, 거의 한 3억인 거죠. 5천 가량이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결국 디딤돌 대출로 해주던 정책 자금으로 해주던 대출도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른 대출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예시 같습니다. 이제 2025년, 2026년, 7년 이제 앞으로 최소 3년에서 한 5년 사이는 대출 따위는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대출이 저렇게 안 나오면 그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들이 같이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대출 중단이다, 대출 축소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 나온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출 받는 게 매우 어려워지는 시대가 열린다라고 봐야죠. 앞으로는 대출 받으려면 이제 직장 재직 증명서가 아니라 국정연수,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 증명서, 통장 잔고, 그리고 이제 보증인도 세워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사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요구할 겁니다. 사실상 대출을 이제 매우 까다롭게 하는 거죠. 대출을 사실상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금융권들에게 대출을 줄여라, 연말까지 이제 하기로 한 대출 관리하는 예산 범위 안에서만 대출해줘라 등등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면 될수록 금융권들은 대출에 좀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모습이다 라고 봐야죠. 사실상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죠. 이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모습들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영끌이라는 얘기가 많았죠. 영까지 끌어모아서 뭔가를 한다. 근데 이제 영끌하면 지옥으로 간다라는 걸 사람들이 점점 알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마냥 대출로 뭔가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때까지는 대출로 거품으로 분위기를 계속 이어왔다라고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거품이 꺼진다라는 거. 거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진 만큼 집값도 여파를 받을 거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이때까지 대출로 집값을 끌어올렸다라고 이제 생각해 봅니다. 저기 둔천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가 3,000세대가 넘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집은 전세가 12억, 13억, 어떤 집은 전세가 7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게 이제 입주 기간이 다가오면 다갈수록 전세 매물의 가격도 우두두 떨어지겠죠. 결국은 왜 그렇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전자금 대출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빚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이제 더 곤욕스러운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새 아파트 분양만 되기만 하면 집값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냐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변 시세보다 몇 억이 싸다 이러는데 실제로 보면 주변 시세도 거품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올려놓고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사고 팔고 하면서 실소유자들 끌어들여서 비싼 값에 덤탱이 씌우는 그런 수작실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벌어졌다라고 저는 의심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리하게 욕심 부리는 놈들이 다 이제 호가 돼서 다 이제 걸려드는 거죠. 그런 짓거리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함부로 빚내 가지고 빚으로 아파트를 사서 분양받아서 돈 번다라는 생각 자체를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우연찮게 청약만 했을 뿐인데 돈이 수억 들어오는 그런 이 마법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아주 극소수 누군가는 그걸로 실제로 돈도 벌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빚을 내는 사람들, 특히나 주택담보대출 받는 사람들은 어이가 없는 게 자기가 빚 내놓고 빚을 끝까지 갚을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잠깐 이렇게 원리금 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팔아서 시혜차익 벌고 그냥 여유롭게 우아하게 살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된다라는 게 진실이죠. 우리는 앞으로도 더 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상황들을 내다보고 판단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입 쭉 벌리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냥 돈이 하늘에서 1억이고 3억이고 5억이고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쉽게 돈을 벌겠다라고 욕심 부리는 게 애시당초 잘못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명하게 살 생각, 안전하게 살 생각, 함부로 욕심 부리지 않을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당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쉽게 돈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욕심들이 그들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이 디딤돌 대출조차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대출해주지 않겠다. 너희들의 대출을 일부 갚아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한도가 줄어든다라는 건 이제 그 이상의 대출하는 사람들에게 일부 원금을 상환하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대출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저는 참 감사하게도 대출이란 없습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는 대출을 받고 살아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생각하는 게 내 인생에 대출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지금을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필요하면 일정 부분의 대출은 받겠죠. 하지만 집에 집값의 70%를 대출 받는다, 60%를 받는다, 50%를 받는다,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애시당초 집값의 50%나 대출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내 집이 아닌 겁니다. 은행 집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저질렀다가 치러야 되는 대가도 엄청나게 심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함부로 욕심 부려서는 안 된다. 함부로 까불어 대서는 안 된다. 함부로 욕심 부리고 내가 다 먹겠다라고 까부는 한 인생은 안정될 수 없다라는 것.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고 언제든 엉망이 되어서 삶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명심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조심하며 지내는 게 더욱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참 쉽지 않고 어렵고 막막하죠.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함부로 빚을 진다, 큰일 날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빚 없이 사는 게 제일 현명하고 안전하게 사는 길입니다. 누가 빚내라고 옆에서 협박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도장 찍고 자기 스스로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